쭉 타고 가면서 예열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. 그러면서 이 집게를 이렇게 바깥으로 팔의 힘으로 해서 당겨주게 되면은,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뜨겁게 해주게 되면은, 자,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펴졌죠. 자, 이제 사각을 해줄 건데요. 저는 이 톱대의 톱날을 보통 20짜리를 뭉그러질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도 잘 잘리네요. 천천히 자르고 한쪽 부분을 90도가 되게끔 일단 살짝 시야기를 해줍니다. 다듬 점으로 해서 일단 한번 그어주고요. 최대한 바닥 있는 데까지 잘라주도록 합니다. 완전히 절단은 말고요. 반 이상, 거의 한 0.2에서 0.3 정도, 0.2는 너무 작을 수도 있고요. 0.3 정도의 두께를 남겨다 생각하고 자릅니다. 근데 그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한 0.5 정도 남을 정도로 깊게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요. 홈이 생겼으면은 다시 한번 중간에 전화가 들어와서 이게 촬영이 중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그어주고요. 그 다음에 또 잡고 이거를 긋습니다. 이렇게 깊이를 확인해 가면서 깊이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주고요. 또 한번 해서 이렇게 그어줍니다. 그래서 해주고, 자, 이렇게 했어요. 지금 이게 불에 구워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집게로 잡고 그 다음에 톱날로 이래 마찰을 시켜주고 이러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좀 딱딱하게 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래 하고,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또 줄로 갈고 계속 마찰을 주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줄질해서 꺾을 건데, 사각으로요. 꺾다 보면은 이게 재료가 딱딱해져 있으면은 이게 접으면서 이 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줄로 갈아주고 난 이후에 꺾기 전에 불로 전체로 한번 구워줍니다.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드럽게 불로 구워주게 되면은 잘 꺾이기도 하지만은
꼭 고무처럼 제껴도 부러지지 않고 이 두께가 0.2mm 정도 두께만 있더라도 잘 접혀요. 그래서 마찰을 주고 난 이후에는 그 열 풀림을 합니다. 접기 전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. 일단 줄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. 이 줄 작업을 할 때는 요 12번 줄이라고 하는데요. 이 거친 것과 그 스위스 구미줄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운 줄, 이 정사각 줄을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. 물론 삼각줄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삼각줄은 이게 90도로 파내지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정사각 줄로 아예 그냥 작업을 합니다. 하는데 줄을 이 모서리와 이 그 모서리 위쪽과 밑쪽이 딱 수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깎아냅니다. 깎아내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고 줄질을 해도 돼요. 근데 저는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집게로 잡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집게로 잡고 할 때는 이 집게 잡은 것과 이 챗대 이 수평이 이렇게 기울여서 공간이 여기에 있게 되면은 이게 휘어지기도 합니다. 그랬을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해서 바닥에 딱 붙여서 하는데,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안정적으로 고정을 못 해주면은 줄질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려요. 그러면은 또 과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이 재료와 챗대가 딱 붙도록 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 집게 요거 재료를 고정으로 딱 잘 해서 줄질을 합니다. 이렇게 최대한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(100% 안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은)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톱질을 한 부분까지 최대한 줄질을 합니다. 최대한 자, 이제 금속 마찰을 해줬으면은 이걸 또 한번 구워야 되겠죠. 그래야만 부드럽게 꺾을 수가 있으니까. 아이고. 자, 이 불을 끄면은 과히 좋지는 않은데 잘 보이게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좀 화면을 크게 할까? 예. 자,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V자로 해서 팠잖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 풀림이 돼서 잘려 있는 부분, 파낸 부분이 자칫하면은 이게 열을 먹어서 이 무게 때문에 이 뒤로 축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를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달궈졌다 싶으면은 이렇게 살짝 잡아야 됩니다. 이 밑에 것만 왼쪽 손에 있는 핀셋만 꼭 잡아주고,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제일 위쪽만 하면 돼요.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열 풀림을 합니다.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부러지지 않고 잘 꺾입니다.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물에 식혀주고, 다시 또 닦고,
닦을 때도 가능하면 조금 조심해서, 어이씨, 그 줌을 했더만은 좀 그러네. 자, 요래 살짝 엄지손으로 해서 살짝만 눌러서 이렇게 당겨줍니다. 당겨주고요. 그다음 또 불 켜야지. 이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. 자, 이거를 꺾을 때 해서 요렇게 잘라내고 나서 그 다음에 꺾는데, 이거는 손으로 제껴줘도 돼요. 근데 재료가 너무 얇다 이러면은 이 핀셋으로 이 부분을 잡고 요렇게 이 손가락은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꺾어줘도 됩니다.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고 두껍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에 대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래 해서 꺾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접을 때는 이런 거를 잘 이용을 안 해요. 왜 그러냐면은 불편하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뒤쪽을 지지해 주기보다는 요 앞부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접힙니다. 자, 이제 요 사각을 그 땜을 해줄 건데요. 땜을 요래 준비했으면은 저는 장땜 긴 것보다는 단땜을 주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땜 크기를 조금 맞게끔 잘라주고, 이 크기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땜을 자주 해주다 보면은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될지가 감이 옵니다. 그리고 조금 한 몇 개 정도 여유 있게 혹시라도 모자라면은 또 사용하려고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땜을 합니다. 이 왜 불이 이래 작아지냐? 야, 이거 성질이 나서 못 쓰겠네. 제가 다혈질은 아닌데 이렇게 잘 안되고 오래 기다리는 걸 좀 싫어합니다. 이걸로 한번 떼어볼게요. 이것도 뭐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금방 열이 오르네요. 그나마. 땜이 녹아 들어갑니다. 예, 녹아 들어갔습니다. 그나마 이거는 땜이 녹아 들어갑니다. 불을 꺼서 잘 안 보이는데, 충분히 다 녹았어. 예, 녹았고요. 이제 불 켜겠습니다. 아이고, 불을 끄고 했더니 잘 보이게 하려고 불을 끄고 했더니 제가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유산에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했는데요. 자, 저는 이 유산에 삶을 때 비크하고 그 산발이 대신에 이 봉 하나를 책상에 박아서
하나로 이렇게 세웠어요.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산발이가 쓰러진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유산물을 쏟아서 막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. 자, 이제 다 끓었으니까 유산에서 끄집어내고요. 그 다음에 물에 씻고 자, 이렇게 삶아서 끄집어냈어요. 수건으로 좀 닦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고, 제가 어차피 지금 이 길이가 짧아서 이 덧대는 거 이거는 한번 말씀은 드리려고 했어요. 근데 제가 이 사각난집 만들고 이거를 거의 안 한 지가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치수 계산할 때 조금 실수는 했는데, 어차피 뭐 이거 참고적으로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뭐 이번에 제 실수를 좀 감안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집게를 잡고 잘라냅니다. 이 잘라낼 때는 너무 바짝 붙어서 자르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 있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톱질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켜 갈 수도 있으니까. 좀 잘 안 잘린다 싶으면은 여기에 왁스를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으로 갖다 대서 침 바릅니다. 이렇게 잘라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줄질로 합니다. 줄질로 하는데, 저는 이 골무가 없으면은 작업을 잘 못해요. 이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거의 한 30년 이상 됐죠. 그때는 금값이 많이 쌌었기 때문에 골무를 끼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. 지금 이제 손으로 자꾸 줄질을 하니까 약간 마름모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포에다가 이거를 딱 잡고는 이렇게 문질러 줘도 됩니다. 근데 문지르는데 이 중간을 잡고 누르면 안 돼요. 이쪽 모서리에 댐을 하고, 댐이 모서리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모서리에 눌러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중간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손가락은 제가 중간에 가 있지만은 중간은 누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어디에 둘지를 이 중지가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.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댐 부분이 갈리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부분도 갈리게 됩니다. 아무래도 댐이 돌출해 있기 때문에 댐을 날려주게 되면은 이게 깔끔해져요.
어우 배고파. 지금 시기가 6시 20분이네요. 이거 만드는 거 어떤 뭐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재료 있으면은 뭐 한 30분 30분 40분 한 그 언저리에 완성되는 건데, 뭐 설명하고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네요. 제가 이 사포는 지금 220번을 사용하고 있어요. 제가 처음에 세공을 배울 때는 320번을 거친 걸로 생각하고 적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는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얘기고, 하다 보니까 한국은 아무래도 속도전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럴 거 뭐 있어, 좀 더 거친 거 해서 빨리 하지. 이래서 220번, 150번, 100번 100번까지 그 거친 거를 사용해 봤는데, 솔직히 100번은 좀 그래요. 너무 거칠어서. 그래서 150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세공을 배울 때 초보자인 경우에는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먹지는 마세요. 망치질 2달, 그리고 톱질 1달, 그리고 줄질 2달, 땜질 1달, 그렇게 생각하고 세공을 배운다면은, 착실하게 배운다면은 이후에는 어떤 물건이 와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겠죠. 그 외에 이제 숙련에 대한 것 말고, 그 외에는 디자인이나 어떤 만들 게 결정이 되면은 과연 그 디자인을 어떤 순서,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 건지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. 무조건 솜씨 좋고 손놀림 좋고 작업 잘하고 이거는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기능을 갖추고,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,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단시간에 빠르고 좋은 장신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빨리 이쁜 것 만들어서 일단 내 거부터 착용하고 그러고 싶다,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좀 천천히 이후에 좋은 물건, 이쁜 물건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하고, 일단 기능을 충분히 자신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오늘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. 사각 잘 나왔나요?